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졸린 거 앨리슨 증후군이 나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20에서 50세에 가장 흔하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역에 생긴 가스트리노마가 유발하는 십이지장과 공장의 궤양 증후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스트리노마가 유발합니다. 이 궤양을. 어디에 생긴 가스트리노마가? 얘는 췌장의 섬세포에 생기게 됩니다. 자, 임상 증상. 종양은 많은 양의 뭘 생산해요? 가스트리노마잖아요. 그래서 가스트린을 생산하게 되고 위산 과다를 초래하게 됩니다. 12장 내로 많은 양의 산을 보내기 때문에 설사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지방 소화에 필요한 췌장의 리파제가 부족하게 돼서 지방성 설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장기간 설사는 포타슘 그리고 소듐의 심한 손실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물론 수분 손실 같이 가져가겠죠. 12장 궤양과 유사한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뭘로 이 졸린 거 앨리슨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을까? 혈청 가스트린 수치의 상승을 확인해서 진단해 낼 수 있는데 이 진단 검사는 그 이름은 바로 방사성 면역 측정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종양 부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스트리노마였어요. 종양이라는 얘기죠. 자, 치료와 간호입니다. TPN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지금 가스트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스트린을 분비시키는 위장관의 운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입으로 영양분을 준다? 옳지 않죠. 위장관의 운동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스트린 분비를 좀 감소시키죠. 그로 인한 영양을 좀 감소시키죠. 그러기 위해서 총비경구 영양을 해줄 겁니다. 자,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를 다량 투여하고요. 프롬톤 펌프 억제제 줄 수 있도록 하고 위풀 수술 그리고 종양 제거술 하는 겁니다. 문제 4번이에요. 자, 다음은 장폐색으로 인한 증상과 병태 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친 A의 이유, 그리고 B의 기전을 2단계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폐색의 증상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병태 생리가 나옵니다. 장폐색으로 인해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왜 감소해? 장에 폐색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자, 폐색으로 인해서 수분의 일부는 장내에 보유되게 되지만 일부는 구토로 인한 손실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압력이, 자, 여기 폐색 생기면서 압력이 커집니다. 내려가지 못할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올 거예요. 구토를 통해서. 구토하면서 수분 손실되죠. 수분이 계속적으로 손실되게 되면 순환 혈액량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혈관 폐쇄 질환입니다. 왜 혈관 폐쇄 질환이 장폐색에서 생기는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장폐색에서 왜 생겨? 혈류량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수분은 감소된다고요. 혈액 속의 수분은 감소하지만 그 혈액 속에 있는 다른 물질들은 감소하는 게 아니죠. 수분은 손실되지만 혈액은 손실되지 않습니다. 탈수로 인해서 헤마토크릿, 혈색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되게 돼요. 수분만 빠져나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많아진다고요. 그로 인해서 관상동맥, 대뇌, 장각막에 혈전증과 같은 혈관 폐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얘네가 증가하니까 혈전증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 혈관 폐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혈관 폐쇄 질환이 나타납니다. 자, 팩만입니다. 폐색이 되면 폐색된 부위에 공기와 수분이 축적돼서 팩만이 일어나게 되고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팩만 되죠. 못 내려가요. 압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팩만 될 수밖에요. 자, 이 증상은 소장일 경우에 더 심해지는데 왜 소장에서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가? 자,
소장이 대장보다 장의 내강이 더 좁아요. 그러면서 연동 운동은 더욱더 활발합니다. 그러면서 소장에서 분비되는 많은 양의 분비물이 팽만을 더욱더 심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내강 자체는 좁고 연동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팽만이 소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연동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장폐색이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려보내려고 운동이 증가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력해지죠. 자, 수시간 이내에 연동 운동 중지되고 장은 무기력해집니다. 장내 압력이 증가합니다. 막혔으니까 당연하죠. 장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장의 흡수 능력은 저하되게 되고 장내 수분 정체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균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장내 미생물이 복강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압력의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1단계, 2단계로 설명하래요. 자, 1단계. 관광 내의 압력이 정맥 기환을 감소시킬 겁니다. 관광 내의 압력이 정맥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정맥 기환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눌리잖아요, 정맥이. 그렇게 되면 정맥압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관광 내 압력이 정맥 기환을 감소시키면서 정맥압은 증가되게 되고 우열 생기게 되고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투과성은 증가되게 되고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혈장이 장내와 복강내로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장의 감돈입니다. 동맥의 혈액 공급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고 복막염이에요. 감돈된 장 그리고 괴사, 천공은 장 내용물을 어디로? 복강 내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복강 내로 들어가게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복막염이 나타나게 되죠. 내독소, 감돈된 장 내에서도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독소를 만들게 되죠. 이로 인한 내독소가 복강이나 전신에 순환하는 혈류에 유입되면서 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갑니다. 충수염입니다. 충수염.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죠. 무조건 A급이에요. 다빈도 출제고요. 학교 우리 대상자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실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판별을 잘 하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간호중지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충수염은 사춘기와 청년기의 젊은이에게 많이 생기는 충수의 염증입니다. 충수염이에요. 학교에서 충수염은 외과적 소화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 질환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 자,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 하는 그 진단 방법들. 그에 따라 충수염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간호중재들, 특히 통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수염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충수가 폐색되면 그 부위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폐색되니까 압력은 증가해요. 정맥배액은 감소하게 돼요. 박테리아와 점액이 축적되게 되고 염증 발생하게 되고 이 염증이 천공되면 복막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수염을 제때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하면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복막염과 관련된 증상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진료기록지 진단명을 근거로 해서 진료기록지의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진단명이요. 지금 충수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수염이라고 하는 이 진단 진단명을 기준으로 해서 임상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 봅시다. 3가지 찾으셔야 돼요. 파동 형태의, 맞아요. 맞습니다. 파동 형태의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게 돼요.
오른 아래 구역에서 통증이 시작되었어. 지금 통증의 시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른 아래 구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부 배꼽 주위에서 시작하게 돼요. 염증 과정이 장의 장막층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통증이 오른 아래 구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상복부나 배꼽 부위에서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오른 아래 구역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워서 다리를 끌어올리고 구부린 자세를 취합니다. 왜?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을 구부리게 되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통증을 감소시키는 자세. 그래서 배가 아파서 충수염인 것 같아서 보건실로 온 대상자에게 이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취해 주셔야 돼요. 자, 우측 하복부에 몇 번이 지점을 누르면 통증이 나타났어. 대표적이에요. 몇 번이 포인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 근데 이거 완벽한 문장은 아니죠. 왜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눌렀다가 손을 뗄 때 통증이 나타나야죠. 눌렀다가 손을 뗄 때 통증이 나타난다.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반동 통증이라고 얘기하죠. 반동 압통, 반동 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눌렀다가 뗐을 때 아파.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얘 중요하죠. 충수염 얘기할 때 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억이에요. 자,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고요. 호산구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충수염에서는 보통 호중구가 75% 이상 상승합니다. 자, 다음은 충수염의 진단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진단 검사 방법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검사에 대해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부위라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X선과 초음파 검사상 우하복부, 충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하복부에 진한 음영, 국소화된 공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 포인트 양성이에요. 그럼 얘가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데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기출됐고요. 기역과 배꼽을 연결하는 직선상의 3분의 1 지점을 눌렀다. 손을 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반동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앞, 위, 장골 가시와 배꼽을 연결하는 그 3분의 1 지점이 몇 번의 포인트예요. 그 몇 번의 포인트를 눌렀다가 뗐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 얘 양성이야 라고 보는 거죠. 몇 번의 포인트와 대칭적인 복벽.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이잖아요. 여기에 오른쪽이 들어가야 돼요. 자, 얘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얘랑 대칭적인 복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좌측이겠죠. 몇 번이 포인트에 대칭적인 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그 LQ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 포인트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몇 번이 포인트에 대칭적인 곳을 눌렀을 때 몇 번이 포인트가 아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로브징 징후라고 해요. 이게 바로 양성 증상입니다. 환자를 좌측으로 눕게 한 후 환자의 우측 다리를 편 채 뒤로 젖히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하복부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근 징후라고 합니다. 환자의 무릎은 굽힌 채 고관절을 굴곡시킬 거예요. 이렇게 굴곡시키겠죠. 다리를 고관절에서 회 내전시킵니다. 회 내전시킬 거예요. 통증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는 폐쇄근 징후라고 합니다. 자, 피부의 감각도 증진돼요.
이거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종류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종류에 따른 특징들, 부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수염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보건실을 방문했습니다. 자, 보건교사의 통증 조절을 위한 간호중지 3가지를 쓰시오. 보건실을 방문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보건실을 방문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보건실을 방문한 그 우리의 학생에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진단 검사를 통해서 검사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충수염이 의심된다고요. 충수염이 의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호중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통증 조절. 통증 조절. 어떻게 통증 조절을 할 것인가? 자, 진단이 확인될 때까지 진통제 투여하지 않는다. 진통제 투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보건실에 온 아이들에게 무조건 진통제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요. 지금 통증이 충수염을 발견해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것을 지금 진통제를 통해서 가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충수염은 통증이 없다고 해서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걔가 천공이 돼서 복막염으로 발견해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통제 투여 안 돼요. 관장, 완화제, 마사지, 복부에 열 적용하는 거. 지금 염증 부위에 열 적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충수염 부위에 천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역시 금기. 금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복압을 감소시키는 체위. 복압을 감소시키는 체위. 어떻게? 무릎을 구부려주는 체위. 무릎을 구부리면서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문제 6번입니다. 자, 심한 복통으로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걷기 힘들 만큼 너무 아프고요. 다리를 펴지도 못합니다. 다리를 펴면 복근이 당겨지면서 압력이 생기면서 더 아프거든요. 어젯밤부터 오른쪽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학생은 약간의 열이 있고요. 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 보건교사가 신체 사정 결과 복막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5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얘가 충수염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공돼서 복막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복막염이 의심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어떻게 복막염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을까? 복부 근육이 판자처럼 이라고 표현해요.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자처럼 딱딱해진다. 맥박 빨라지고요.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천공 듣잖아요. 장운동 저하돼요. 장청진시 장음이 잘 들리잖아요.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통증 완화를 위해서 횡와이에서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복압을 감소시켜주는 자세. 촉진시 반동성 압통입니다. 이거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반동성 압통. 복부팩만으로 횡격막이 상승해서 호흡이 얕아지고 빈맥, 저산소증, 불안정, 청색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복막염이잖아요. 팩만 될 수 있다고요. 복부가 팩만 되면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죠. 횡격막이 밀려 올라가게 되면서 폐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 나타납니다. 복막염에 대한 증상이었습니다. 문제 7번 가봐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보다는 증상을 완화해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치료 목적을 두게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얘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 나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잘 관리하자. 잘 관리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개념으로 간호중재를 하게 됩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염증성 장질환의 교육자료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비교해서 차례대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두 질환이 크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얘네 둘을 공부하실 때는요. 꼭 비교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얘랑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실제 기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준점을 두고 공부를 하세요. 자, 염증성 장질환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크론병부터 보죠. 백인과 유대인에게 많이 발생해 가족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연령층에서도 생길 수 있으나 주로 20대에 많이 발생하고 남녀 발생률은 거의 같아요.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징. 자, 병변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장질환이잖아요. 장을 어떻게 볼 건데요? 대장 내시경 하면 뚜렷하게 이 크론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이 다르거든요. 색깔이 정상적인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급성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경과가 느리고요. 만성적이고 재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걸 반복한다고요. 원인은 불명합니다. 불명이에요? 불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라고 보죠. 대표적인 기억의 질환이에요. 뭐?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가면역 질환의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보다 자주 발생하고요. 어떠한 연령층에서도 생길 수 있으나 젊은 사람, 여성, 유대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얘 역시 가족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특징, 염증, 비후, 우열, 부종, 작고 미세한 열상으로 인해서 출혈과 농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면역 상태 변화 등에 의해서, 장벽의 보호 물질이 부족하거나 파괴적인 효소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 보래요. 젊은 층에서 중년층까지 다양합니다.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환 부위, 병의 분포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크론은 중요한 얘기예요. 소화관 어느 분절에서나 불연속적으로 포인트. 불연속적으로 생길 수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회장. 이렇게 포인트 잡아요. 불연속적으로 생겨.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회장의 말단 부위야. 궤양성 대장염은 대개 직장, 결장의 말단부에서 직장, S자 결장 판막을 거쳐 올라와서 S자 결장, 내린 결장으로 퍼져나가 대장 전체에 나타나. 포인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크론은 S자 결장, 직장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도 생겨날 수가 있고 여기에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회장이고 궤양성 대장염은요 요렇게 전체에 요렇게 해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전체에 크론은 분절적으로 여기에도 생길 수 있고 여기에도 생길 수 있고 여기에도 생길 수 있고 분절적으로 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회장의 말단 부위. 자, 염증성 덩어리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드물고 자갈을 깐 것 같은 점막과 유가종 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없어요. 침범 깊이
크론은 점막 그리고 점막 밑 조직의 모든 층에,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 밑 조직에 침범을 합니다. 지방성 설사 빈번하고 없어요. 얘가 어디에 많이 생긴다고 했죠? 회장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변 배설, 얘는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고, 얘는 여기에 항상 혈변이 얘가 훨씬 더 많아요. 농양 흔하고요. 가끔 있고요. 누공과 직장주의 치열 누공 흔하고 드물어요. 뭐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많이 주시면 돼요. 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비교를 특징, 병태 생리, 그리고 출혈, 설사, 통증, 증상 및 징후에 나타나는 요 내용들. 자, 흡수 불량부터 해서 체중 감소까지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체중 감소를 보게 되면 궤양성 대장염은 드물게 나타나고 크론병은 흔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 이 대부분의 일들이, 흡수가 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소장, 그것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근데 얘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체중 감소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크론병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평생 복통 안고 살아가야 하는 크론병이다. 평생 복통을 앓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 죽음보다 더한 복통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질환이 바로 크론병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궤양성 대장염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 발생하지만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관 전체 중에 분절적으로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염증 부위가 연속되지 않아요. 여러 곳에 떨어져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소장과 대장에 염증이 발생하게 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느 부위? 회장의 말단 부위. 보통 여기에 포인트 주시면 돼요. 자, 회장의 말단 부위가 되고 이완된 모든 병, 특히 뭐가? 점막 밑조직이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성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경과가 느리고 한 번 발병하면 잘 낫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증상 악화와 호전이 반복됩니다. 디귿은 거의 드문데 이는 궤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문데 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궤양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얘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혈은 거의 없습니다. 출혈은 거의 없지만 궤양으로 인해서 출혈이 나타난다면 혈변이 나타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흡수불량, 영양불량이 크론에서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왜 체중 감소가 나타나? 흡수불량되고 영양불량이 돼서 그래. 왜? 크론병은 많은 영양분이 흡수되는 공장과 회장에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위. 염증 조직과 궤양이 이 흡수를 방해해서 그래요. 궤양 부위에서 나온 삼출물의 상실, 이 삼출물이 뭐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그럼 단백질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상실되어 자멸이 생겨요. 실제 출혈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흡수는 안 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흡수불량, 영양불량,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가장 흔한 장애, 운동성 장애이고 기질적 원인을 알 수 없고 자극성 장증후군, 자극성 결장, 기능적 설사, 경련성 결장염, 점액성 결장염 등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과민해서 대장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내용 볼게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정서적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A에 대해서 쓰고 B의 결과 쓰고 C, D의 기전을 쓰래요. 기전은 정말 안 빠진다. 그죠?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복통, 장기능 변화, 변비 설사. 보통 변비 설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장
점액의 과다 분비, 소화불량의 증상,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과량의 섬유지름 식품, 과일, 알코올, 피로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게 돼요. 이 섬유질이 항상 지금 논란이라고 할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 어떤 측면에서는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정서적 장애는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는 장에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이 정서적 장애가 장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서적 장애, 스트레스 반응이죠. 그로 인해 장의 운동성, 장 내용물의 통과 시간을 변화시키게 된다. 복통은 지속적이고 간헐적일 수 있고 전형적인 증상으로 복부, 왼, 아래 구역의 통증, 변비, 설사 등이 발생합니다. 자, 설사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은 대개 오전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대변 검사에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점액은 발견되지만 혈액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궤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진 않고 자극으로 인해서 점액이 많이 발생했을 뿐이에요. 식사는 통증과 배변을 악화시키지만 가스를 배출하거나 배변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자, 경련선 수축이 작고 단단한 대변과 함께 나타나고 작고 단단해요.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오심팽만, 소화불량, 트림, 그리고 복명음, 식욕부진, 호흡시 악취, 신물이 올라오는 것, 고창,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치료는 지지적이고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그런 거 중요해요. 자, 약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제4형 수용체 작동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사용해? 얘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래요. 이 작동제는 장관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요. 장관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연동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연동 운동이 안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변비죠. 자, 변비가 주 증상인 대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사제, 설사가 주 증상이면 줄 수 있겠고요. 항우울제 줄 수 있어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우울증 있을 때 먹는 약이잖아요. 이 항우울제를 주는 이유는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이 반응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식이조절, 지방식과 가스 형성 식품은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위장 자극제인 술과 담배 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섬유 식이는 소량 시험해보고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대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S자 결장벽의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변비, 식이에 포함된 섬유질이 부드럽고 양이 많은 대변을 만들어내서 대변이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설사에서 섬유질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죠. 근데 이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얘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면 대변의 모양을 형성해주고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에 대한 얘기는 항상 충돌이 있어요. 이 많은 섬유질이 장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 이렇게 아니야, 변비든 설사든 섬유질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소량씩 써보고 괜찮으면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도움이 준다의 방향이 사실 더 많죠. 자, 물은 대변의 경도, 무르기, 그리고 횟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문제 9번 얘기해 봅시다.
최근 S자 결장에 개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개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개실 왜 발생하는 거야? 그 발생 기전, 그리고 결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유, 교육 내용 5가지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실의 발생 기전부터 볼게요. 장 근육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혈관 가지가 장벽을 뚫고 나오면서 생기게 되고 이 부분에서 관광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장이 돌출해서 개실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보면 장 근육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약한 부분으로 장이 돌출돼서 생기는 것이 개실이에요. 왜 개실이 S자 결장에서 흔히 발생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약한 부위에 압력이 많이 발생해서 큰 압력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큰 압력이 발생하는 부위가 S자 결장이거든요. 자, 대변을 직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교육 내용. 압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자, 복강 내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피하면 되겠다. 매일 최소한의 8잔의 물을 마시고. 왜? 변을 편하게 보려고요. 그렇지 못하면 또 압력을 줄 거니까. 비만인 경우에 체중을 줄이고 압력 높아집니다. 복압이 높아져요. 식이 처방을 따르고 모든 콩 종류, 씨 있는 과일, 야채는 피하도록 합니다. 왜? 이 개실 부위에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축적돼서 뭘 만들어내요? 염증 만들어내요. 자, 개실 부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얘를 개실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장루는 장 내용물이 장에서 복부의 피부에 있는 누공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일종의 인공항문을 얘기합니다. 장루는 인공항문입니다. 다음은 장루간호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밑줄 친 A를 냄새 생성 음식, 설사 유발 음식, 가스 형성 음식, 회장루, 폐색에 영향을 주는 음식으로 나눠 쓰세요. 이 음식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고요. B의 관리 방법, C의 이유, D를 위한 교육 내용, E의 시기, F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G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장루간호입니다. 영양관리. 초기에는 저섬유성 식이를 제공하고 점차 섬유질 함량을 늘립니다. 처음부터 얘를 증가시키면 장루가 막힐 수도 있죠. 장루에 영향을 주는 음식 섭취 조절해야 되는데 이 음식 섭취를 나눠서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냄새 생성 음식 감소시켜주면 좋죠. 그럼 냄새 생성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면 좋잖아요. 계란, 마늘, 양파, 생선, 양배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알코올이 있습니다. 자, 설사 유발 음식, 알코올, 양배추, 시금치, 완두콩, 커피, 매운 음식, 생과일이고요. 가스 형성 음식, 콩, 양배추, 양파, 맥주, 탄산음료, 치즈가 있습니다. 폐색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 땅콩, 건포도, 팝콘, 씨앗, 샐러리, 옥수수가 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비타민 A, D, E, K, 비타민 B12의 보충제가 필요하다. 회장루일 때 흡수돼요, 안 돼요? 영양분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보충이 필요합니다. 회장류를 통해 수분 상실이 증가하게 되면 소변의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회장류를 통해서 수분 상실 많아지니까 우리 몸의 혈류량 감소했을 거고, 우리 몸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소변의 양도 감소할 수밖에요. 자, 소변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 요산이 증가하고 비뇨 생식기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관리 방법 2가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포타슘 시트레이트를 섭취하면 소변이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결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요산치가 높다면
알로퓨리노를 줄 수 있는데 알로퓨리노를 주는 이유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기 위함이죠. 통풍과 관련해서 요산과 관련해서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죠? 자, 수분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만을 예방하자고요. 왜 비만 예방해야 돼? 설명해야 됩니다. 비만은 개구부의 형성을 방해하고 개구부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고 홍조나 개구부의 퇴축을 일으킵니다. 실컷 만들어 놨더니 옳지 않죠. 비만 예방하고요. 가스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가스 형성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세요. 그러면 가스 형성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어요. 자, 빨대를 사용하고요. 흡연, 껌 씹기, 말하면서 밥 먹기 등 평소 공기를 많이 삼키는 행위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피부간호, 장루 주위에 피부가 자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한 중성 비누 그리고 미온수로 세척하고 말려주고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찼을 때 비우도록 하고 깨끗하게 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언제 비울 거예요? 3분의 2 정도가 찼을 때 비우는 것이 좋은데요. 이 비우는 시기는 배행량이 적을 때는 식전, 자, 배행량이 적을 때인 식전,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자극이 심할 때는 카라야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칸디다 감염증에는 약물 써야죠. 뭐? 니스타틴 연고를 바릅니다. 개구부의 색깔을 자주 관찰해야 되는데 창백하거나 거무스름하거나 청색을 띈다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다. 좀 조직의 괴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회장루술 간호입니다. 변이 피부를 자극하는 효소와 니은을 포함하기 때문에 피부 보호가 중요합니다. 회장에 만든 장루예요. 담즙산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 보호 장치를 사용하거나 피부 보호 장치가 없는 기구는 부착하기 전에 피부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결장루술. 결장에 이 장루를 만들었어요. 결장은 대변이 거의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척을 통해서 배변의 규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죠. 배변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결장, 대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배변을 비워주면, 세척해주면 그 배변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이 세척을 통해서 배변의 규칙성을 유지함으로써 배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세척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면 배행용 주머니를 사용해주면 도움이 돼요. 자, 장루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회장루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루, 횡행결장루, S상결장루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무르기를 본다면 얘는 거의 워터리예요. 흡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수분은 대부분 대장에서 재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회장이에요. 얘 아직 소장이라고요. 그럼 수분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S상 결장까지 가게 되면 대변이 형성된다고요. 요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 11번이에요. 자, 치액은 치질이라고 하고 항문 주위에 정맥이 확장돼서 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치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쓰고 내과적 중재를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압력 발생해서 그래요. 압력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압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임신, 비만,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문맥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 문맥성 고혈압은 간질환, 그것도 간경화증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 치질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내과적 중재. 압력 발생으로 생겨날 수 있는 치질이니까, 치액이니까 압력 발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죠. 얘 치료하자. 압력 감소시키자. 통증 나타난다면 완화시키자. 더운 찜질, 수렴성 로션, 통증이 있을 땐 즉시 냉찜질, 디어 하루에서 3번에서 4번의 더운 물 적용. 약물 관리, 항염제를 함유한 크림, 좌약, 수렴제와 마취제는 점막을 수축시키고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스테로이드제 연고는 접촉성 피부염, 점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변비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변 완화제도 투여할 수 있겠죠. 식이관리, 대변 배출할 수 있게 완화제, 미네랄 오일 복용할 수 있고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수분 섭취를 증가합니다. 자, 환자 교육. 변비를 예방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압력 감소. 화장실에 오래 있을 경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항문 혈관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변 시 오래 화장실에 앉지 않도록. 평소에 조인근 운동으로 치핵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